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집값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이 아주 김포 발언을 참사가 지금 벌어졌죠. 지난 2차 TV 대선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공약, 이재명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혁명 20일에 서민포퓰리즘 15조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이런 부분을 또 표절 슬쩍을 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평당 1,000만 원 내지 1,000만 원 30평형대 3억 원으로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으니까 심상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취지는 3억 수도권에선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딨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갑자기 김포를 들먹거리면서 이런 데는 20평대 2, 3억대가 가능하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김포 시민들이 반발한다. 김포에 2, 3억대 20평대 아파트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반발을 하니까 또 그 최민희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최민희가 또 김포에 있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또 김포 시민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김포에 지금 2, 3억대 아파트가 있냐, 없냐의 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뭐냐면 서민 포퓰리즘 서포 15조의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를 베끼긴 베꼈는데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게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혁명 20일 당원이나 특히 한강수 대표였다 그러면 심상정이 아니 이거 수도권에 20평대 3억 원 아파트가 어딨냐? 그랬으면 나 강남 한복판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전제로 하고 지금 정책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좀 김포시가 여러 가지 지금 그 김포 시민들 입장이 좀 복잡합니다, 마음이. 원래 당연히 지금 9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원래 김포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은 또 예산이 안 된다,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서 참 또 국가에서 안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현재 9호선 연장은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포시에서 경전철 건설하겠다 그랬더니 또 이게 또 또 수익성이 없어 국고 지원이 되니 안 되니 난리를 쳐가지고 그건 좀 차라리 좀 기다려야 되는데 또 김포시에서는 또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건지 또 전시형 행정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뿌득불 진행을 해가지고 경정철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역과 그 차량 그러니까 그 연결 차량 대수가 너무 적어서 이게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어서 교통 문제 해결에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호선 연장 좌절됐죠. 정전철 건설했는데 이게 무슨 코딱지만한 거 지금 돼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이걸 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최근 문가리 정부가 GTX를 수도권에 온갖 곳에 다 깐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김포가 빠졌습니다. 김포 시민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대선 국면에 들어와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김포에서 출퇴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김포시에 이 GTX 당연히 연장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이재명도 부랴부랴 GTX를 김포에 연결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발표했는데 결국은 김포 시민들을 열받게만 했으니 사실상 GTX 연결 대책은 무의로 돌아간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곳곳에 지난 2, 30년 동안에 대한민국 곳곳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들 새로운 주택지구들이 많이 건설됐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좀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가가 개발한 곳이냐, 지자체가 개발한 곳이냐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원법원이 예전에 있던 구청사에서 광교 신도시로 이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아는 분이 살고 계시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광교 신도시라는 곳을 잘 가지 못했지만은 법원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게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제가 거기 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도시 수준이 되는 것인지를 제가 가늠할 수 없는데 가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도로나 어떤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거대하긴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주차장은 또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온갖 골목길에 그냥 불법 주차가 그냥 난무를 하고 정말 골목길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걷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아마 뭔가
아마 뭐 예뻐 보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곡선으로 이렇게 도로를 구성하면서 이제 이게 회전식으로 막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걷기도 불편하고 차를 갖고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대중교통을 이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이제 그 수원법원까지 걸어가는데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한 15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걷는 것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뭐 걷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꼭 여기 이제 광교 신도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예전 법원에 있던 그 수원의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좀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특히 뭐 서울이 아니라 분당 일산과도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가족이 대구에 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이제 사실 대구를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래서 좀 대구를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대구를 폄하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대구를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좀 살기 좋은 점도 있고, 야 역시 참 그 전통의 도시구나라는 느낌을 새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좀 제가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크게 좀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과 특징적으로 좀 다른 점이, 그러니까 대구가 동구, 남구, 중구, 수성구 등이 이제 구시가지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까지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구역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저에게는 이게 대구 발전을 좀 막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내 지역까지 걸쳐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3 쪽에 사시는 분이 구청을 한번 방문하시려고 그러면 꽤 먼 길을 가셔야 될 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뭐 이거는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 이렇게 지금 구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동구를 관장하는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뭐 교외 지역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할까? 아니면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구시가지 지역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제대로 된 행정이 될까 하는 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대중교통이 좀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버스 노선은 너무 과도하게 장거리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운행 간격은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고, 특히 이제 지하철이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3호선까지 지금 개통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선이 아직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2호선이 순환선으로 이제 계획됨에 따라서 사실상 지하철을 통한 이제 어떤 대중교통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대구는 그 계획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도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순환선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뭐 영등포, 그다음에 신촌, 그다음에 강남권 이런 것들 부도심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심의 어떤 기능들이 분산되었는데, 대구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도심 지역의 어떤 기능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느 곳에서 살고 있던지 간에 뭐 예를 들어 쇼핑을 한다거나 뭐 내가 문화 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옛날 구도심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또 순환도로도 지금 뭐 일부 교통은 개통이 됐던 데 아직도 전면 개통은 되지 않아서 뭐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 개통이 되는지 뭐 공사를 하고는 있는 것인지 뭐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3년 정도 되는 기간 속에서 이게 완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핵심 도시를 이제 동구 교외에다 이제 위치시켰는데, 뭐 반대급부로 대구시청은 또 달서구로 이전을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구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입지로는 굉장히 편리한데, 이를 포기하고 이제 뭐 동구가 혁신 도시를 먹고 달서구가 시청을 먹는, 뭐 그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또 제 눈에는 희한하게 일부 공공기관도 달성군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과연 있나? 이걸 좀 더 도심에 더 가까운 쪽에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제 위치를 하면 아파트라던가 가격이라던가 뭐 상권이라던가 이전된 기관의 어떤 직원들도,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 직원들도 편리하고, 또 기존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전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나? 심지어 뭐 택시 같은 걸 타보거나 뭐 주위의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혁신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부도청이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전을 했는데, 자, 경부도청도 저는 완전히 이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동으로 밀어붙였으면 안동이라도 좀 더 활성화됐을 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안동과 예천에 벌판에다가 지금 도청을 갖다 놨죠. 특히 뭐 대구나 뭐 영천 이런 데서 도청 한번 가려고 그러면 길이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대구라는데 그 대구라는 곳이 여러 가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입지인데 그걸 굳이 이전을 시켜가지고 돈 들여서 과연 그 이전에 따른 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최근에 뭐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엉뚱한 짓거리를 또 오히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나 작자들이 지방 분권 개헌해야 된다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수도권 어떠냐? 이제 고향에 아시는 바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창릉 지역에 이제 고양시의 서울 이제 인접 지역에 창릉 신도시를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또 난리를 피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김현미가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가 이제 고양시 일대가 이제 자신의 지역구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2020년 1월 12일 날 일산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신년회 및 송별회에 참석해서 뭐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과정에서 이제 일산 시민이 김 장관 때문에 고양시가 망가졌다고 항의하자 김현미가 대뜸 그동안 뭐 동네 물이 나빠졌네. 뭐 일산 사람도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이제 혼잣말을 한 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또 더 큰 반발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이제 창릉 신도시인데 이게 또 여기에 지금 파주까지 서울에서 파주까지 연결되는 GTX 노선이 또 지금 개발되어 있고 이거는 뭐 김현미가 그리고 자기 지역구라서 그런지 꽤 공사가 진척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창릉 신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제 GTX역이 하나 있어줘 주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좀 일산역에서부터 이제 그 연신내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신내에 GTX역이 지금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그 길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신도시까지 지금 개발하는 마당에 그 당연히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은 또 없어가지고 이제 창릉 이제 신도시 인근 주민들 고향 시민들이 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도 심상정에게 좀 함께 해달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니 또 심상정이 또 속된 말이 쌩 같다는 겁니다.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주무장관 김현미가 고양시 국회의원이고 하니 그러니까 아마 민원도 열심히 제기하시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걸 너무 지역 민원을 다 떠나서 그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역 사이에 역 하나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느낌은 듭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 창릉역이 신설되기로 계획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심상정이가 GTX 창릉역 유치에 자신이 마치 공이 있는 것 마냥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정말로 창릉역 설치에 공이 있으신 이제 주민들께서 막 강하게 항의하셔가지고 또 심상정이 플래카드를 또 곧바로 내리면 참 그러니까 숟가락을 또 얹으려다가 욕만 먹었던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물러나기 전에는 또 경기도에서 또 창릉 신도시에 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땅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게 과연 이 창릉 신도시 조성 사업이 이게 또 제대로 될 것인가 지금 뭐 당연히 국토교통부에 고양시에 거기 경기도까지 이제 낑겨 들어가지고 서로 또 이권 가지고 또 다투고 앉았으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확실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공공간 지금 뭐 땅 소유주 분이라던가 거기에 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게 당연히 뭐 요즘에 이런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뜩이나 많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데 이를 이제 잠재우고 추진해야 될 공공기관들끼리 또 이렇게 어우러져 버리면 이게 진짜 뭐 3년 만에 될 일이 뭐 10년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또 악화되고 당초 임대주택 부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를 이제 민간 분양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게 대장동 사태 아닙니까? 하여튼 참 이재명은 곳곳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뭐 이재명의 탓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저런 지자체들이 이제 이권 사업에 그냥 눈독을 들이며 서로 악의 다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해당 그 지역의 소유자분들이라던가 또 그곳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쭉 제가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이지만 결국 그 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과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도시계획은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처참한 수준이라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왜 그런 것이냐 이유 중에는 하나는 일단 뭐 국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2류라 그런다면 지자체 공무원들,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준은 3류, 4류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광역, 지자체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숟가락 얹고 하다 보니 누더기 개발에 앞장서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 이래서의 격차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강남과 분당이 이제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인데요. 지금 강남권에 통행되는 지하철 보시면 2, 3, 9, 7 신분당선 이렇게 있습니다. 5개 노선이 무려 강남 지역을 통과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도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철이 좀 다니고 있고 자동차 전용로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수서분당로, 내곡분당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어디 아무 산골이라도 이렇게 자동차 간선도로 한 3개 놓고 지하철 전철 노선 한 3개 놓으면 땅값이 폭발할 겁니다. 반면에 제가 많이 제 스스로 사려 생각하는 게 동부 간선도로 확장인데요. 제가 10년이 걸렸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 완공에. 근데 완공이 됐는데 이게 지금 확장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형태로 좀 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른바 좋은 학군이 형성된 지역이 또 집값이 오르는 건데 좋은 학군이라는 게 뭡니까? 공교육이 그나마 좀 되는데 공교육이 실종된 지역에는 이제 그런 요건이 없어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종되다 보니까 전국의 부모들이 사교육 밀집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게 어디입니까? 강남의 대치동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일부 지역인 것이죠. 지방대학을 발전시켜서 지방을 개발하자는 얘기는 그것도 수십 년 된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도 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감 매체의 연예인인지 정치인인지 알 수 없는 지방대학 교수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구는 언제 할 것이며 언제 그 지방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기껏해 땅 투기나 부동산 투기나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언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지자체가 계속 되어서 3류, 4류들이 지방 행정, 지방 개발을 담당하는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는 예산을 투여하던 헌법을 개정하던 지방과 수도권, 서울과의 격차는 절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영남권의 공항, TK 신공항, 가덕동항 그거 가지고 정말 영남 지역이 수도권을 넘어서고 서울과 대등한 지역이 될까요?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면 더 좋겠습니까? 지금 맨날 지역의 토어들이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해서 도대체 얼마나 지방 격차가 해소가 될까요? 지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절대 해소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